문제드린 신혜순입니다. 지난 4월 23일에 2023년 1회차 실기시험이 있었는데요. 시험 보신 분들마다 신혜순 교재에서 다 나왔다고 하셔서 보다 정밀한 크로스 체킹을 통해 문제를 복원하느라고 해설이 좀 늦어졌어요. 사실 처음 교재를 제작할 때는 대략 75% 정도의 적중률을 희망했는데 그 정도만 해도 합격하기엔 충분한 점수니까요. 그런데 22년 2회차부터 적중률이 급격히 상승하더니 급기야 3회차엔 모든 문제가 출현했고 전혀 예상치 못하게 23년도 1회차까지 이런 연속적인 퍼펙트 적중률을 기록하게 되었어요. 앞으로도 이런 분위기가 쭉 이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그러면 문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1번 노동 수요의 탄력성을 구하는 공식 쓰고 노동 수요의 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4가지 요인 여러 차례 나왔던 것인데요. 19년도 3회차 똑같은 문제가 출제되었어요. 5점짜리요. 1번에 노동수요의 탄력성 구하는 공식은요. 임금의 변화율, 퍼센테이지 단어 여기 단위 써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노동수요량의 변화율 이렇게 공식 구하는 거 쓰면 되시고, 두 번째 노동수요의 탄력성 결정 요인은 굉장히 많이 나왔던 것이죠. 생산물 수요의 탄력성, 총 생산비에 대한 노동 비용의 비중, 노동의 대체 가능성, 그리고 노동 이외 생산 요소의 공급 탄력성, 이렇게 4개를 쓰시면 되겠네요. 2번 면접법의 장점 2가지와 단점 2가지를 각각 쓰시오. 4점짜리 나왔는데 이 면접법의 장점 2가지와 단점 2가지는 22년도 2회차 시험에서 최초 분석법의 6가지 면관체 설록 중 거기에서 확장해 보기에 면접법의 장점 2가지와 단점 2가지를 제가 쫙 제시해 놨었는데 그 곧바로 이렇게 막바로 시험 문제 나왔었네요. 장점 이렇게 2개 쓰시면 되고 단점 2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3번에 보기 설명을 보고 한국직업사전에서 제공하는 부가직업정보 중 직무기능 즉 DPT에서 자료의 세부 사항에 대한 괄호를 채우시오 했는데 21년도 3회차에 자료의 세부사항 종조분수 계기비 이렇게 나왔었단 말이에요. 문제 활용이 제가 문제를 직접 보진 않았지만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런 형태로 제시되었던 것 같아요. 설명을 주어주고 가로에 이 자료 세부사항 종조분수 계기비 중에 무엇에 해당되는가, 6가지 총 7가지였는데 6가지만 제시됐다고 했는데 종합이 빠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종조분수 계기비에서 종합이 빠진 상태로 답안이 제시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제끼고요. 첫 번째 조정에 대한 내용 이렇게 제시되어 있죠. 그러면 그 조정에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분석, 수집, 계산, 기록, 비교 맞춰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4번에 로저스의 인간 중심 상담에 인간에 대한 철학적 가정 4가지 쓰시오. 18년도 3회차에 똑같이 나왔던 것이에요. 총 5개 제시되어 있는데 4개만 쓰라고 했으니까 이 5개 중에서 4개 뽑아서 쓰시면 돼요. 본래는 6개죠. 가치를 지닌 유일한 존재이다. 성장력을 지닌 존재이다. 선하고 이성적이다. 그리고 유용한 자원을 지니고 있다. 의사결정과 장래 선택 권리를 가지고 있다 해서 가성선 유의주 이런 식으로 외웠단 말이에요. 5번 실존주의 상담자들이 내담자의 궁극적인 관심사와 관련하여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제 3가지는 답안은 2개로 제시될 수 있죠. 첫 번째 답안은 일반적인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제시했던 자삼죽진이에요. 자삼죽진 이 중에 3개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실존주의 철학자이지만 얄롬이라는 실존주의 철학자는 이렇게 죽자 곰으로 이렇게 제시했단 말이죠. 이렇게 4개 중에서 답안 1이든 답안 2든 이 4개 중에서 3개를 마음에 내키는 대로 외우셔서 쓰시면 돼요. 20년도 2회차에 출제되었던 문제예요. 6번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포괄적 업무의 분류원칙, 하면 포주최생이라고 했었죠. 주된 직무 우선 원칙, 최상급 직능 수준 우선의 원칙, 생산 업무 우선의 원칙 3가지 쓰고 반드시 순서대로 쓰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칸이 넉넉하면 설명까지 쓰시면은 6점 획득하게 되시는 거고요. 7번에 집단 직업 상담의 장점이에요. 장점 그리고 단점 이렇게 나눠서 쓰는 것도 나오고요. 이렇게 장점만 쓰는 것도 나오는데 보통 5가지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번엔 6가지가 제시돼서 6점짜리 나왔어요. 우리는 6개를 제시해 놨어요. 모범 답안에요. 그래서 이렇게 6개를 그대로 갖다 쓰시면 6점 획득하는 것이에요. 8번에 행동주의 직업 상담의 상담 기법, 불안 감소 기법과 학습 촉진 기법이라고 했었어요. 본래 이거 3개 쓰고 설명하는 거 6점이 이렇게 됐는데요. 이번에는 유형별 대표법을 2가지씩 쓰고 설명하라고 해서 8점짜리 배점이 좀 크게 나왔단 말이에요. 불안 감소 최근반 혐주자 중에서 2개 쓰시면 되고요. 학습 촉진 기법은 강변 사행상 5개 중에서 2개 쓰시고 설명하시면 되죠. 그러면 8점 가볍게 얻을 수 있죠. 9번에 진로 상담 과정에서 관계 수립을 위한 기본 상담 기법 6가지 20년도 1회차 6점짜리로 출제됐는데요. 우리는 7개 정도 제시해놨어요. 넉넉하게. 이 중에서 6개 상담 기법, 공감, 수용, 경청, 반영, 명료화, 해석 이렇게 쓰시면 되고, 간이 넉넉하다면 역시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답안을 작성하는 칸의 스페이스 공간을 보셔갖고 넉넉하다면 가급적 설명까지 써시면 안전한 거죠. 요것만 딱 써놓고 나와서 시험 끝나고 나서 계속 불안에 떨지 마시고 칸이 넉넉하면 설명까지도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애초에 공부할 때는요, 이 기본 상담 기법과 거기에 대한 해당하는 설명까지 모두 공부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10번 홀랜드의 6가지 흥미 유형 시험 문제 대무진장 많이 나왔던 것이고요. 22년 1회차에 똑같이 나왔는데 지금 너무너무 많이 나왔었는데요. 이렇게 지금 기출문제 이렇게 표시는요. 여러 회차 중에서 가장 최근에 나왔던 회차만 대표적으로 표시하고 있어요. 역시 흥미 유형이니까 현탐의 사진관 이렇게 외우시면 되죠. 현실형, 탐구형, 예술형, 사진형, 사회형, 진취형, 관습형. 현탐의 사진관 6개 중에 6개 쓰시고 역시 칸수 넉넉하시면 설명까지 쓰셔야 되는 거예요. 11번 예언 타당도와 동시 타당도를 예를 들어 설명하라 6점짜리로 제시되어 있는데 21년도 1회차 똑같이 나왔는데요. 예언 타당도는 다른 말로 예측 타당도라고도 해요. 이 키포인트가 미래 행위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예언 타당도, 예측 타당도는 미래 행위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서 검사 점수와 미래 행위 측정치 간의 상관계수를 추정한다 쓰시면 되고 예도 이렇게 쓰시면 돼요. 동시 타당도, 공인 타당도라고도 하는데 얘는 현재 행위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이게 키워드예요. 새로운 검사 준거를 동시 측정해서 두 결과 간의 상관계수를 추정한다. 이 현재 행위에 초점을 맞췄다. 미래 행위에 초점을 맞췄다. 이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보시면 근무 성적이 좋은 재직자가 검사 점수도 높았다면 해당 검사는 준거 타당도를 갖췄다고 볼 수 있다. 12번 표준화된 심리 검사에는 집단 내 규준이 포함되어 있다. 집단 내 규준의 3가지를 써라. 100표 쓰시면 되는 것이죠. 100분위 점수, 표준 점수, 표준 등급. 이 100분위 점수, 표준 점수, 표준 등급은 교재마다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우리 지금 1번에 예를 들어서 100분위 점수는 표준화된 집단의 점수 분포에서 한 개인의 상대적 위치를 나타내는 점수이다. 이렇게 정답을 제시해놨는데 1차 필기시험에 이 내용이 보기로 제시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답으로 우리가 차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완벽한 답안은 있을 수 없겠죠? 13번 검사, 재검사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에요. 단점이 아니라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니까 좀 달라요. 그래서 4가지 쓰는 거 4점으로 주어져 있어요. 두 검사 시행 사이의 시간 간격, 그러니까 검사와 재검사 사이의 시간 간격이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응답자 속성의 변화, 검사 재검사 사이의 그 텀이 크다 보면 그 사이에 예를 들어서 어린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한다면 그 아이가 초등학교 2, 4학년이 돼서 컸을 수 있으니까 그만큼 응답자 속성이 변화하겠죠. 앞서 치른 검사 경험으로 인해서 재검사 신뢰도가 오히려 더 높은 점수가 나올 수 있고요. 두 검사 시행 시 환경적인 차이,
처음 검사 받을 때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환경이었는데 두 번째 재검사 치를 때는 환경이 굉장히 좀 정숙되고 그 정갈하게 정리된 분위기라면 점수 차이가 다르게 나오겠죠.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네요. 13번 내담자와의 상담 목표 설정 시 유의사항 5개요. 우리 넉넉하게 6개 제시해놨으니까 이 중에 5개 뽑아서 쓰시면 되는 거고요. 15번 직업 상담을 위한 심리검사 선정 시 3가지 고려사항을 쓰시오 했어요. 5개 제시되어 있으니까 이 중에서 3가지 뽑아서 쓰시면 돼요. 6점짜리로 나왔네요. 16번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통계 단위의 산업을 결정하는 방법, 산업을 결정하는 방법 생존 계휴단 했었잖아요. 생존 계휴단 했으니까 이 5개 중에서 2개 쓰시면 되는데, 우리가 흔히 산업을 결정하는 방법은 그 산업 적용 방식 생복 산수공과 비교해서 우리가 외우는 방법을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보통 3개 이렇게 나오는데 이번에는 산업을 결정하는 방법 2가지만 쓰면 돼요. 4점으로 제시되어 있으니까 5개 좀 외우기 편한 거 2개 쓰시면 되겠네요. 17번 임금의 하방 경직성의 의미를 설명하고 하방 경직성이 나타나는 원인을 쓰시려 했는데, 임금 하방 경직성이라는 것은 한 번 오른 임금이 경제 여건이 변화해도 떨어지지 않은 채 그 수준을 유지하려는 경향을 말하는데요. 그 나타나는 이유는 최저임금제를 실시하고요. 강력한 노동조합이 있으면 한번 임금을 올렸다가 내릴 수가 없어요. 노동조합이 반발하니까요. 노동자의 역선택 발생 가능성도 있고요. 화폐 환상이죠. 사실 명목 화폐라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이렇게 올랐는데 다시 이거 10만원으로 15만원으로 이렇게 내릴 수 있겠나요? 그럼 근로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한단 말이에요. 20만원에서 5만원씩 떨어졌구나. 이렇게 아무리 물가가 내려가도 사람들은 이 화폐 환상에 기대는 바가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장기 근로계약 효율성 임금제에서 6개 제시해 놨으니까 여기에서 5가지만 쓰시면 된다는 거예요. 18번 신뢰도 검사의 종류와 영향을 주는 요인 각각 5가지씩 있어요. 신뢰도 검사의 종류는 검사, 재검사 신뢰도, 동형검사 신뢰도, 반분 신뢰도, 그리고 문항, 내적, 합치도, 채점자 간 신뢰도에서 5개 있고요. 영향을 주는 요인은 계문, 문검신이라고 5개가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 검사 종류 3가지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역시 칸이 넉넉하면 이 내용까지 쓰셔야 되는데 아마 그렇게 칸이 넉넉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럴 경우는 요거 키워드만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신뢰도 검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보시면 계문 문검수라고 해서 개인차, 문항수, 문항 반응수, 검사 유형과 신뢰도 추정 방법 이 중에서 3개 쓰시면 되겠죠. 역시 칸이 좁으면 여기 키워드 항목만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시험 치르시냐고 고생들 많으셨고요. 잘 치르신 분들 앞으로의 생활을 설계하시면 되겠고요. 다소 좀 못 봤다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다음 시험이 또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때는 보다 완벽한 학습 전략을 세워서 합격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제 복원에 이번에 힘을 많이 보태주신 부찌님이나 포커스님 그리고 보영님 등 많은 구독자분들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문제달인 신혜선의 직업상담사 기출시험 강의를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